2017년 5월 27일 토요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텔렌보스. 이날 저녁 늦은 시간 21세 여대생 한나가 그녀의 대학 친구인 22세 남성 채슬린을 집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23분쯤 한나와 채슬린은 그녀의 폭스바겐 차를 타고 채슬린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채슬린은 한나에게 데려다줘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잠깐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잠시 후 채슬린은 이제 집에 가보겠다고 말하고 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이때 차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사방에서 괴한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흉기로 무장한 4명의 남성 중 1명이 한나와 채슬린을 칼로 위협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깜짝 놀란 한나는 너무 당황해 하였으나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괴한들에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괴한 중 1명이 채슬린의 현금과 재킷 그리고 귀걸이와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한나의 지갑과 휴대전화도 강탈했습니다. 새벽 3시 37분 물건을 강탈한 괴한 중 1명이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는지 홀로 차에서 나와 어디론가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차량에는 괴한 3명과 한나와 채슬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나와 채슬린은 나머지 3명의 괴한도 목적을 달성했으니 떠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아쉽게도 괴한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갑자기 괴한 중 1명이 채슬린을 차 밖으로 끌고 내린 뒤 그를 강제로 트렁크에 밀어 넣었습니다. 채슬린은 트렁크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한나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며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괴한들은 한나와 채슬린을 풀어주지 않고 바로 한나의 차를 몰고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새벽 4시 34분 한나의 차량이 스텔렌보스 외곽에 있는 한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한나는 조수석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전히 채슬린은 트렁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괴한 중 1명이 차에서 나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주유소에 설치된 ATM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ATM기 앞에 도착한 괴한은 채슬린의 카드를 ATM기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괴한은 몇 분 동안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화면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화가 난 괴한은 고함을 지르며 트렁크에 갇혀있는 채슬린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곧 대가를 치를 것이니 기대하라고 말하며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괴한들은 한나의 차를 몰고 주유소에서 나와 그들이 자주 거래하는 마약상의 비밀 아지트에 도착하여 평소처럼 약을 구입했습니다. 새벽 5시가 넘는 시간 약을 구입한 괴한들은 차를 몰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웨스턴 케이프주에 있는 도시인 크라이폰테인 외곽의 외딴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괴한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한나와 채슬린을 집에 보내주자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들은 한나는 희망을 품고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생각합니다. 얼마 뒤 목적지에 도착한 괴한들은 한나와 채슬린을 그대로 차에 둔 채 밖으로 나와 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약물에 취한 괴한들은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것이었는지 트렁크에 갇혀있는 채슬린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어서 괴한들은 채슬린을 땅바닥에 눕힌 뒤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채슬린은 괴한들의 공격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채슬린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괴한 중 1명이 돌을 들고 그를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슬린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괴한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괴한들은 채슬린을 길가에 내버려둔 채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한나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그런 한나를 비웃으며 다시 차를 몰고 어디론가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한나는 이렇게 괴한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납치한 괴한들에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당시 한나는 괴한들이 분명 자신을 추행한 뒤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괴한들에게 만약 자신을 살려준다면 절대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나의 말에 괴한들은 큰 소리로 웃으며 알겠다고 말했고 죽이지 않고 살려줄 테니 꼭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뒤 목적지에 도착한 괴한들은 한나에게 끔찍한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살아서 무사히 가족들에게 돌아갈 생각만 했습니다. 범행을 끝낸 괴한들은 한나를 풀어줄 적당한 장소를 찾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트렁크에 밀어 넣었습니다. 트렁크에 갇힌 한나는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경험을 했으나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뒤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고 괴한들은 한나가 갇혀있는 트렁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때 한나는 흉기를 든 괴한들의 사악한 미소를 보자마자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트렁크의 문을 연 괴한들이 한나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는 트렁크 내부를 붙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한나는 괴한들이 자신을 살려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 묻혀버렸고 결국 그녀는 괴한이 든 흉기에 제압당한 뒤 강제로 트렁크에서 끌려나와 그들의 손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한나 코를렐리우스는 1996년 2월 1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윌렘과 어머니 안나 사이에서 태어난 한나는 두 아이 중 첫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한나의 남동생 안드리아스는 자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자폐증에 걸린 남동생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습니다.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일에 부모님이 선물을 주면 차라리 선물을 살 돈으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돕자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따뜻한 소녀였습니다. 당시 한나의 어머니 안나는 변호사였고 아버지 윌렘은 판사였기 때문에 한나의 부모님은 성인이 되어 스텔렌보스 대학에 진학한 딸 한나도 법을 전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부모님의 기대와 다르게 평생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나의 부모님은 처음엔 당황해 하였으나 곧 딸의 꿈을 옆에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의 한나의 삶은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SNS는 한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든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여대생 한나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밤 한나는 신학을 전공하는 가장 친한 대학 친구인 채슬린 마시와 함께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시내로 나와 식사를 했습니다. 채슬린은 한나와 비슷한 매우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한나와 채슬린은 서로 로맨틱한 감정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정말로 순수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항상 한나와 채슬린은 일주일 내내 함께 공부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일주일을 보내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한나와 채슬린은 바로 시내로 나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대학교 2학년인 한나와 채슬린은 밤새도록 미래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고 결국 시간은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당시 채슬린은 자신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나는 채슬린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거리에 혼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할머니가 대학 입학 선물로 사주신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에 채슬린을 태워 직접 채슬린을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나의 부탁에 결국엔 채슬린은 알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한나와 채슬린은 새벽 3시간 넘는 시간에 그녀의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채슬린의 집 앞에 주차하자마자 그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와 채슬린을 납치한 4명의 괴한은 29세 네슈벨 줄리어스, 27세의 제랄도 파슨스, 그리고 28세 에반 반 니커스와 33세 버논 위투브이라는 4명의 갱단 단원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물건만 훔치고 가장 먼저 현장에서 사라진 남자는 29세 네슈벨 줄리어스였습니다. 현장에 남은 3명의 괴한은 가장 먼저 카드 비밀번호를 잘못 알려준 채슬린을 제거하고 마지막엔 결국 한나까지 살해합니다. 범행을 마치자마자 괴한들은 한나의 차를 몰고 다니다가 또다시 길에 혼자 걷고 있는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괴한들은 똑같이 납치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주유소로 이동한 뒤 주유소 안에 있는 ATM기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했습니다. 당시 범인들은 한나와 채슬린의 경우와 다르게 돈을 순순히 준 두 번째 피해자는 죽이지 않고 그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인 2017년 5월 27일 새벽 6시 크라이 폰테인 외곽의 외단 지역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집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도와달라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는데 놀랍게도 당시 부부는 집 밖에서 피를 흘리고 비틀거리고 서 있는 채슬린을 발견합니다. 괴한에게 납치된 뒤 구타당하고 기절했다는 채슬린의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새벽 사이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작업을 하던 노동자로부터 여성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노동자는 여성의 시신이 버려진 인형이라고 생각했으나 자세히 살펴보니 인형이 아닌 괴한들에게 살해된 한나의 시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괴한들이 벌인 이 끔찍한 범죄 소식은 금세 남아공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신도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한나의 시신의 신원을 가장 먼저 달려와 확인해준 사람은 그의 절친 채슬린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어처구니없게도 괴한들은 한나의 차를 타고 세 번째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28세 에반 반 니커스는 피곤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갔고 27세 제랄도 파슨스와 33세 버논 위트부이만 남아서 피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뒤 경찰은 교통체증 때문에 길에 거북이처럼 기어가고 있는 한나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괴한들은 경찰이 따라붙었다는 것을 알고 바로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괴한들과 경찰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어리석게도 괴한들은 막다른 길로 들어가 결국 차를 버리고 도로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들은 무장한 경찰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괴한들은 모두 경찰에게 무기력하게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괴한은 제랄도 파슨스와 버논 위투브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금품만 가지고 돌아간 내슈빌 줄리어스와 이날 아침 피곤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간 에반 반 니커스는 곧 각자의 집에서 체포됩니다. 이렇게 4명의 괴한은 한나와 채슬린을 만나 범행을 저지른 지 11시간 만에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4명의 괴한은 미국에서 가장 무자비한 범죄 조직인 악명 높은 교도소 갱단 넘버스의 일원임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한나를 납치하고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뿐만 아니라 채슬린을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5월 드디어 4명의 용의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처음부터 한나를 죽일 의도가 없었고 약을 살 돈만 구하고 풀어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재판 도중 갑자기 그들은 한나를 살해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입을 맞춘 것이었는지 버논 위투브이가 직접 한나를 살해했고 나머지는 지켜만 보았다고 진술합니다. 재판 결과 당연히 4명의 용의자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금품만 가지고 사라진 내슈빌 줄리어스는 15년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범인들은 모두 25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아무런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웃고 떠들며 미소를 짓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화가 난 군중들이 그들을 조롱하자 갑자기 제랄도 파슨스는 어린아이처럼 관중들을 향해 혀를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여주었고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버논 위투브이도 관중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지켜 세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왼쪽 귀에 청력을 잃은 채슬린은 절친 한나의 목까지 열심히 공부하여 최우수 졸업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처음에 채슬린은 한나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아내와 아이들의 응원 속에 점점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의 가족들은 채슬린처럼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죽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한나의 어머니 안나는 어느 날 아침 7시쯤 일어나 갑자기 바다에 수영하러 나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한나의 어머니 안나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영원히 딸 한나의 곁으로 갔습니다. 한나의 어머니 안나가 죽은 이후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나의 남동생 안드리아스는 매일같이 아버지 윌럼에게 안나와 한나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한나의 동생은 왜 어머니와 누나가 없는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딸과 아내를 모두 잃은 한나의 아버지 윌렘도 결국 2022년 암으로 사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나의 동생 안드리아스는 현재 결국 보호자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